네. 아, 네. 안녕하세요. 목이 갑자기, 어, 들리십니까? 기쁜 조약돌님, 안녕하세요. 예. 목이 갑자기 잠겼네요. 그죠? 예, 안녕하세요. 도시나무꾼님. 예. 처음 공개방송에 가입하세요? 자, 제가 이제 매번, 머니터리 방송 이후에 나와서, 예유나님도, 제가 사실은 어제 이제 장 끝나고, 일찍 1시간 정도, 자고, 낮에, 그리고 나서 이제 원고 작성을 하면서, 이제 그 축구를 봤거든요. 저는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본의 아니게 밤을 새버렸어요. 생판 먹은 거 없이, 커피하고 구름 과자만 먹으면서 밤을 샜더니 갑자기 지금 이 목이 잠기네요. 자, 시장 상당히 어렵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 어려운 부분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염두에 둬야 돼요. 음? 제가 이제 그 방송을 하면서도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섹타에서 이런 거죠. 이제 형이 실적이 안 좋게 발표를 하면 그 다음 그 동생들이 실적이 안 좋을 확률이 높죠, 항상.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지금 주시장의 판을 바꾸는 게 요거야. 그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계. 요게 이제 지난주 뭐에 회의는 수요일 날 했는데 목요일부터 이제 시장에 좀 뉴스가 돌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저 PBR 관련주와 그리고 지주사 그리고 배당 관련주 이쪽 부분으로 매기가 간 거예요. 저는 아까 이제 일본의 사례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일본이 왜 컴퓨터가 이러니까 또 일본이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하니까 일본을 이제 본따서 이거를 한 것 같아요. 금융위원회에서. 근데 좀 하나하나 제대로 해라. 제발. 항상 주시장에 있어서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죠, 그죠? 규제를 완화하는 건 필요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시장의 물질기를 자꾸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인위적으로. 지금 공매도도 공매도 개선책해서 하는데 전산화가 되니 안 되니 막 흐지부지해지고 있고, 그죠? 금투세도 꺼냈다가 지금의 이제 지금의 정부로는 법 개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에요, 쉽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물질기를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게 하면 개인만 혼란스럽게 된다고. 근데 이 일본하고 차이가 있지만 사실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 우리나라가 요
여기 PBR 관련주 보게 되면 사실 자산 가치보다 못한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게 67%니까 코스피 기준. 응? 그죠? 대부분의 은행주, 대부분의 보험주, 대부분의 유통주. 그죠? 그 대부분 지주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PBR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그 기업을 청산했을 때, 그죠? 청산하면 지금의 시가총액보다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가총액이 1,000원인데 청산하면 1,500원이다. 장부상 순자산 가치가 1,500원이다. 그죠? 그러면 시가총액이 지금 장부상 순자산 가치보다도 반영을 못한 부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 PBR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PBR 부분에 있어서 핵심은 아까도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ROE를 높여야 되는데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지금 미국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그죠? 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미국 시장에서 AI 쪽, 엔비디아를 비롯한 뭐 메타 플랫폼,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이 시장 지수를 견인하는 거지 다른 쪽 라인 부분까지 경기 민감주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런 흐름들 속에서 ROE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기업이 갖고 가야 되는 거지. 그 ROE를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보험이나 은행 뭐 이런 그 유통 이런 쪽이 ROE가 높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쪽이. 응? 과거에 돈을 많이 벌어놨던 부분 그리고 꾸준히 일정 정도 흑자인 상황 그런 부분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 저평가된 한국 증시를 지주사나 이런 보험, 은행 이런 부분들을 끌어올리면 끌어올린다는 게 뭐예요?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요 분모의 부분인 자본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 부분이 시장의 이번 주 가장 큰 화두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이건 뭡니까? 반대로 자산 가치도 없어. 그죠? 실적도 시가총액을 설명할 수가 없이 그죠? 성장이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섹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멸하는 거지. 전멸. 오늘 코스닥 지수가 800포인트 깨진 부분인데 제가 그런 말을 했었죠. 그죠? 어떤 말을 했어요? 실적 시즌이 되면 로봇 관련주 할아버지도 그죠? AI 관련주 할아버지도 경기한다. 경기. 응? 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 그나마 우리 시장에 있어서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매출이 한 해에 1조, 2조, 3조씩 막 증가하는 2차 전지도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그죠?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 소부장의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응? 반도체 소부장이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냐고. 아니잖아. 그죠? AI 관련주들이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까? 플리톤이, 포바이폰이, 유세하이텍이니, 뭐예요? 줌인터넷이니, 이스소프트니, 이렇게 실적이 나와요? 아니잖아요. 로봇 관련주, 매번 여기 나왔을 때, 두산 로보틱스, 실적을 설명할 수가 없어, 시가총액에.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도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성장의 스토리로 올라가는 주식은 본격적인 실적 시즌 앞에선 매도해야 된다. 왜? 그 중에는 아닌 종목도 있을 수 있지. 섹터상에서. 실적이 그래도 있는 종목이 있을 수가 있지.
그죠? 그런데 섹터 관점에서 보면 성장 프리미엄을 줬었던 애들이 다 몰락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 이해해야 돼요. 지금 시장은 딱 요 얘기가 나오니까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야기가 딱 나오니까 저 PBR 관련주들, 그지? 저 PBR 관련주들이 반등하고 저 PBR 관련주나 자산 관련주 이런 부분들이 딱 반등했잖아. 그게 뭐예요? 태광산업. 그죠? 태광산업. 그 다음 뭐예요? 지주사들. SK, LG, 두산, CJ 이런 쪽 라인들하고 보험. 삼성생명,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코리안리, 보험주들, 그리고 은행, 하나금융, 우리금융. 이게 다 뭐예요? 외국인 보유 비중 많은 애들 아니야. 예탁자산은 50조 내외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 그런데 저 기업 밸류 프로그램으로 PBR 낮은 저 PBR 관련주 그리고 배당 자사주 소각 이쪽과 연관 있는 쪽 라인 부분들로 시세를 움직이면 다른 쪽은 전멸해야 되는 거지. 지금의 코스닥 오늘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직도 더 빠져야 된단 말이야. 왜? 이쪽으로 매기를 끌고 갔기 때문에. 응? 이미 월요일부터 그 징조가 나왔잖아. 그죠? 징조가 나온 거 그게 시장의 변화야.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 제약이면 제약, 바이오면 바이오, 그죠? 다 쓰러지는 거잖아요. 성장이라고. 왜? 성장의 부분을 갖고 있었던 라인 부분이 뭐예요? 쇠퇴하는 거라고. 시장의 성격이 바뀌었다. 그죠? 기본적으로 매번 나와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중국과 관련된 부분. 그 중에서도 뭐예요? 금호석유화학도 어제 세게 올랐었어. 왜? 어제 엊그제. 뭡니까? 얘도 저 PBR 관련주라고. 그런데 이런 거지. 실적이 이전에 괜찮아서 자산 가치가 높았었던 부분이 지금 뭐예요? 계속 그 부분을 이어가리라는 보장 없어요. 그러니까 섹터가 안 좋은 라인은 들어가면 안 돼. 암만 저 PBR이 하더라도. 왜? 그건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중국 시장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시장 마디 그 0.5 위안 지급 준비율 인하 요것 때문에 뭐예요? 이렇게 하락하다가 반등 들어온다. 반등 들어오면 뭐예요? 때리는 자리라 그랬죠? 반등 시 매수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제? 다시 원위치로 다시 오잖아. 홍콩도 마찬가지고. 그죠? 홍콩도 하락을 쭉 하다가 그죠? 길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하락하는 거지만 응? 얘가 여기까지는 못 오고 뭐예요? 다시 또 단기 추세 라인에서 저항받고 내려오고 있잖아. 그죠? 아직도 바닥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라인인 거라고. 그러면 이쪽하고 연관이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시장에. 미국 시장이 올라가고 우리 시장이 올라가고 그런 거 따지지 말아라. 그죠? 중국하고 연관이 있는 게 가장 큰 게 뭐예요? 효성화. 또 신저점 냈죠? 응? 실적이 안 좋은 아이들. 대한유화. 그죠? 주구장창 떨어져도
미국 시장이 오른다고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닌 흐름으로 가는 거다고. 그런 와중에 지금 그나마 실적 발표 앞두고 저런 저 PBR 관련주 쪽으로 매기를 몰고 가니까 없어. 섹터에 종목이. 그죠? 저 PBR 관련주 배당 이 연관이 있어서 움직이는 섹터밖에 없는 거예요, 종목이. 그런데 코스닥이 쉽게 반등하겠어요? 쉽게 반등 안 한다. 왜? 이거는 이런 흐름은 아니 뭐야? 요거지, 여러분들. 이거하고 맞물려 가는 거예요. 왜? 미국의 주도 업종이 1등이 엔비디아 살아있어. 아직 멀쩡해요. 메타 플랫폼 멀쩡해요. 마이크로소프트 멀쩡해요. 그런데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이 무너지고 인텔이 무너지고 그죠? AMD가 무너지고 한 축이 무너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주도주 중에 1등, 1, 2등만 남고 1등 부류만 몇 개 남고 나머지는 하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절대적인 가치 부분도 높게 올랐고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지탱하고 있던 라인 부분에 시가총액 상위 쪽 라인 부분이 흔들리게 되면 나머지는 많이 빠졌으니까 괜찮겠지? 아니. 주도 섹터가 지수를 커버해 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애들도 덜 빠지고 있다가 그죠? 빠지니까 더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응?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지난주잖아요. 그죠? 이 상단역인 여기 상단 엔비디아가 630불, 650불 이 사이가 고점 지금 627불까지 올라왔잖아요. 이 추세 라인으로. 그럼 거의 막바지 온 거예요. 왜? 미국 시장에선 대장이 엔비디아니까. 응? 엔비디아가 죽으면 미국 시장도 죽는다. 그죠? 그러면 다른 애들 많이 엔비디아만큼 못 올라온 얘네들이 응? 미국 시장의 경기민감 이건 주봉입니다. 일봉이 아니고. 이렇게 허벌나게 2년 동안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우리나라 산업재 소재 응? 또 이 월풀 가전제품이잖아. 그죠? UPS 물류운송업체. 그런데 이제 CJ 대한통운은 좀 틀리지. 왜? 중국 알리테무 이런 거 저 택배 그것 때문에 많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걸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경기 민감주 LG전자 보세요. 그죠? 비실하죠. LG노텍 비실하죠. 그죠?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 가전 IT 가전 라인 부분들도 다 약세인 거고 이미 경기 민감주 쪽 라인 부분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걔네들이 미국 시장이 조정받으면 괜찮아 우린 조정받았으니까 올라가? 그거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이제 선택의 상황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오늘 2.4% 코스닥이 급락을 했으니까 내일 되돌리려고 좀 하려고는 할 거야. 내일 개파락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 이게 자꾸 여기 나와.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부분에 그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요거 어디 갔어? 요걸 하면서 1월 24일 날 하면서 여기에 짝짝쿵이 돼가지고 월요일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거래소 쪽 관련주 그죠? 자동차 중에선 기아 그죠? 그리고 지주사 그리고 보험 은행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온 거야. 왜? 자기네 비중도 많거든. 은행주들은 대부분 50% 이상 외인들이잖아. 그죠? 짝짝쿵 돼서 그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니 다른 쪽은 매수를 안 하는 거지. 거기다가 신용이 지금 그죠? 18조야. 고객예탁 자산은 증가 없이. 그죠? 그러면 이번 급락으로 코스닥 급락으로
근데 다음 주 되면 뭡니까? 연휴 또 앞두고 있고 설 연휴 앞두고 있고 다음 주까지 계속 밀 가능성이 높아요. 코스닥을. 응? 왜? 실적 나오면 경기할 거거든. AI, 우리나라 AI 관련주든, 그죠?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든,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이든 실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시가총액을. 그러니까 더 내려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좋은 얘기를 해줘야 돼 여러분들한테. 그죠?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 쉽지 않아요. 왜? 물줄기를 개인 투자가가 가장 별로 안 좋아하는 섹터 쪽으로 끌고 가는 거야, 이게. 응? 그렇잖아요. 돈이 많아서 배당 뭐 이런 매력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뭐에 은행주를 하지. 그죠? 그렇잖아. 보험이나 보험업종이나 은행업종 이런 거 하는 분들은 자산이 크고 그러면서 나름 천천히 가는 분들일 거고 지금 시세를 보시는 분들은 뭐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뭡니까? 시세 변동이 큰 쪽을 좋아하니까 시세 변동이 큰 쪽을 좋아하는 개인 투자가들은 뭐예요? 대부분 코스닥 성장주지. 코스닥 성장주를 좋아하니까 뭐예요? 이번 요 하락은 그죠? 위험한 하락입니다. 위험한 하락. 왜? 이런 이야기가 없이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같이 내린 부분이라면 괜찮은데 시장의 어느 물꼬를 한쪽 방향으로 틀면서 빼버리면 요거는 뭐예요? 더 내려가는 하락 부분을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일 반등 들어오면 일단 뭐예요? 코스닥적 라인은 비중을 줄이고 설 이후 뭡니까? 실적 발표 끝나고 사야 되는 거예요. 성장주는. 제가 항상 매번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성장주는 실적 발표쯤 되면 경기 난다. 시가총액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이 들어와도 버티기가 쉽지가 못하다. 그만큼 실적이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우리 시장이 내려오는 거니까. 연초 대비 1분기 컨센서스 상향 조정도 마찬가지예요. 1분기는 조금 나아지는데 나아지는 것도 그죠? 1분기 실적 발표하려면 언제? 4월 이후에 해야 되잖아. 아직 멀었고. 그러니까 요 2, 3월 그죠? 코스닥을 내팽개치고 거래소 쪽으로 물꼬가 가는 흐름 부분으로 만들어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시장은 아주 재미없게 되는 거예요. 개인 투자가한테는. 그게 뭐예요? 개인 투자가들에게는 가장 안 좋은 부분이지.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게임사 실적 발표 제가 아까 이야기했으려고 했던 건 요거야. 시간이 없어갖고 뭐 아까 공개 방송 이야기도 설명 못하고 뭐 귀로 자꾸 저 시간 다 됐다 그래가지고 설명하기 그거 버벅댔는데 뭐냐면 게임주도 그죠? 저 PBR 대부분이 저 PBR인 건 맞아. 그런데 영업권이라는 게 인수합병 과정에서 이른바 웃돈을 준 것을 장부상에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경제신문에서 넷마블이 PBR 0.9배다. 그럼 뭐 이거 모르는 사람은 뭡니까? PBR이 저 PBR이네? 그러면서 또 관심 가질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에서 여기 쓴 거라고. 저는 뭐 이건 실적 추정치는 예상인 거고, 그죠? 뭐 게임주에 대해서는 저는 뭐 항상 부정적인 시각이었으니까 더 말할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일반 분인들이 영업권이라 하면 영업권, 그 어감에서 느껴지는 영업할 때 그 회사의 권리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그걸 모두 영업권 모두 손상 처리하면 순자산이 3조 원까지 하락하기 때문에 PBR이 1배를 넘는다고. 그래서 잘못된 뉴스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요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그런 건데 뭐냐면 작년 연말에 배당과 관련된 이야기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죠? 제가 요 이야기도 했었어요. 배당의 이 부분이 개선된 부분. 그래서 이전에는 12월 결산 해가지고 깜깜이 배당을 하는 그런 흐름 부분으로 진행됐다면 요번에는 이사회 2월 달에 이건 좀 잘 안 보이니까 이사회 결의를 하고 그죠? 이사회 결의를 하고 주주총회 해서 배당액 확정하고 배당 기준일 보게 되면 그 4월 초에 배당 주주 확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당금이 4월 말에 지급이 된단 말이야. 이게 이제 12월 결산하던 법인 중에 요 개선 흐름으로 가는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 기업들 중에서 또 1분기에 배당하는 기업들이 있잖아. 분기 배당하는 기업들. 그죠? 그건 뭐예요? 꼭 먹고 알 먹는 거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대부분 은행주고 신한지주, KB금융. 그죠? 결산 배당도 하고 1분기 배당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쪽 라인 부분에 매기를 끌고 가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거기에 기아차가 5천억인가 자사주 매입하고 이런 부분 실적도 예상보다는 조금 못 나오긴 했어도 그래도 그만큼 실적 나온 기업이 없지. 그죠? 우리 시장에서 삼성 하이닉스가 지난주에 하이닉스가 그죠? 4, 4분기 실적에 흑자 전환했다고 7조 7천억 한 해에 7조 7천억 손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죠?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가 올라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렵다. 반대로 LG엔솔이나 삼성 SDI는 그죠? 실적이 안 좋다. 4, 4분기가 실적이 안 좋을지 최악일지 1, 4분기가 최악일지 모르지만 그 4, 4분기와 1, 4분기를 감안하면 거의 다 왔다. 다만 에코프로비엠이 2월 7일 날 실적 발표하니까 그때까지는 늘어지겠지. 그죠? 걔까지 마저 실적 발표가 끝나야 뭔가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물꼬를 그죠? 물꼬를 거래소 쪽에 지주사, PBR 그리고 배당 이쪽으로 물꼬를 틀어난 거야. 그러면 반도체니 그죠? 성장 섹터 부분 안 되고 그럼 그쪽만 안 되냐? 원래 안 되던 애들이 아까 이야기했잖아. 경기 민감주들 그죠? LG노텍,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그래도 조금 덜한데 그죠? 뭐예요? 미국 쪽 ODM 화장품 말고 중국 화장품 비율이 높은 애들. 그게 누구예요? 아모레. 그죠?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더 내려가야 된다고. 응? LG생활건강 이런 애들은 돌아나올 모멘텀이나 돌아나올 실적이 안 되니까. 그죠? 건설주 중도 대부분 다 별 볼 일 없는데 그죠? 다 별 볼 일 없는데 삼성물산만 끌어올리잖아. 그죠? 뭐예요? 그게 다 그거잖아. 그죠? 자사주를 많이 하고 있거나 지분 가치가 있거나 PBR이거나 그죠? 그런 쪽 연관 있는 애들만 끌고 올라가는 형태를 캐시도 마찬가지고 지주사 개념에 있는 주식들. 그죠? 그나마 그쪽 라인 부분이고 나머지 쪽은 잘 보셔요. JIP. 그죠? 한 번 추세 무너지니까 그냥 끝이 없이잖아. 그죠?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전멸을 시키잖아. 전부 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여기 반도 6만 원 정도까지 들어오다가 그죠? 지금 다시 저점 깨고 내려가죠? 이게 다 뭡니까? 가치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 섹터들이란 말이에요. 다. 적자나고
하는 종목 부분들 그런 애들은 다시 원위치 또 저점을 깨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차트만 보고 여기 차트 괜찮다라고 해서 들어갈 판이 지금 아닌 상황이다. 조심을 다음 주까지가 가장 조심을 해야 되고 또 3월에는 코스닥이 뭐예요 또 종목마다 또 결산 그죠? 상장 폐지되는 종목도 간추려지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위험성이 함께 갖고 있고 뭐 미국 시장 올라가고 AI 붐이다 뭐다 해서 막 덩달아서 막 올라갔었던 애들 실적이 없이 그죠? 다시 저점 깨러 알체라 이런 거 내려가야지. 그죠? 그럼 뭐야 애플이 뭡니까? 뭐예요 그거? 비전 프로? 뭐 20만 대 그거 20만 대 팔려갖고 무슨 영업이익과 매출에 뭔 도움이 돼? 아이폰 20% 30% 박살나는 게 중국에서 박살나는 게 더 중요하지. 그죠? 매출 아이폰 중국의 매출 비중이 19% 정도 되는데 지금 판매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20, 30% 줄었을 것 같다리죠. 그죠? 그래서 애플이 이미 꺾이고 있고 아까 뭐 다른 쪽 라인 부분으로 봤으니까 AMD나 그죠? 알파벳, 구글 이쪽은 다 시간에 의해서 5, 6%다 급락하고 있고 애플 그죠? 얘도 실적 발표 앞두고 지금 꺾이고 있고 이전 고점을 돌파 못하고 꺾이고 있다는 건 다시 내려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미국 시장에 전체적으로 살아남아 있는 건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 하나인데 그 두세 개 라인 그리고 어제는 미국 시장에서 은행주가 좀 올라간 거 나머지 쪽 부동산이나 이거 다시 내려온 거 보면 미국 시장의 경기 지표가 양호하기 때문에 오늘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미국 그 금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가 그렇게 금리 인하를 서두를 그럴 이야기 전혀 없을 거고 매파적이면 매파적이었지. 그러면 전방위적으로 뭡니까? 시장에는 성장 섹터나 금리 인하 연관성이 높은 섹터 부분들은 또다시 부담스러운 위치에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해외 시장이 특히 미국 시장이 강세인데 다우지수 봐요. 그죠? 뭐 징조 하나도 없어 아직까지는. 지수상으로 보면 어디 갔어? 그죠? 뭐 지금 나스닥 선물 0.7% 0.8% 약세라고 해도 다우지수 잘 나가고 있어. 나스닥 뭐 음봉 맞았어도 거래량도 크지 않고 그죠? 뭐 여기서 살짝쿵 여기서 박스 하느냐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오느냐 그 정도일 거라고. 그러면 또 전혀 이상 없어 추세 라인엔. 그죠? 이 추세를 깨지 않는 한 여기를 밟고 내려가지 않는 한 왜? 얘가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었잖아.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죠? 요렇게 지그작으로 올라오고 있었던 라인인데 폭 자체로 보게 되면 기간이나 흐름들로 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세게 올라가기보단 조금 조정을 받아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 위치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왜? 얘는 아직 움직여지지 않았지만 그죠? 아까 설명드렸었던 2등, 3등 부류 애들이 이미 조정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대항마인 AMD가 이렇게 개파락을 하는 라인, 인텔, 그죠? 구글, 애플 이런 움직임으로 보면 여기서 더 치고 가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별로 없는 타이밍이다.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갈 때도 못 올라갔었던 우리 시장이 그죠? 거래소는 그나마 지주사와 저 PBR 관련주 뭐 저런 부분 때문에 그래도 건덕지가 있는데 버틸 만한 건덕지가 있는데 코스닥은 없잖아. 그럼 쟤는 미국 시장이 조정받으면 어이구
우리는 못 올랐으니까 이렇게 오를까요? 아니, 이거를 올려주려면 뭐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2차 전지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성장성을 갖고 있는 쪽이. 근데 2차 전지도 4분기에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2차 전지도 실적 쇼크를 맞았는데 다른 애들 뭐에 1월 효과에 의해서 엔비디아 올라간다고 추정해서 올라갔었던 AI 관련주들, 장기 성장성이 있다는 로봇 관련주들,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삼성이 투자하고 있고 LG가 투자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라갔었던 애들이 실적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설명해낼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경기 날 거다. 실적 발표하면. 그러면 뭐해? 내려와야지. 그죠? 오히려 먼저 실적 쇼크를 받아서 떨어졌었던 2차 전지는 뭐해? 바닥을 좀 만들려고 하는 흐름을 갖고 갈 거고 뒤늦게 떨어진 애들은 더 내려와야 되는 게 정상인 시장인 거라고. 그래서 코스닥, 급락, 오늘 하락이 그게 아니라 이미 월요일부터 징조를 보여줬죠. 왜? 그죠? 금요일 날 올라갔던 걸 월요일 날 다 까먹으면서 내려오면서 그죠? 이미 징조를 보여줬고 이미 월화수로 보게 요 3일 동안 고점 대비 3, 40%씩 급락한 종목들이 많아. 종목들이 이렇게 봐서 그렇지. 그죠? 얘도 여기서 좀 짧게 보면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아도 뭐처럼 쳐다보지도 안 보는 주식이긴 해도 10%, 0.5%, 9%, 한 20% 떨어졌네. 그죠? 이런 애들은 뭐에 월화수 해가지고 떨어진 폭 보게 되면 다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가장 기본이 물질기가 시장이 바뀌었다.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심을 해야 된다, 코스닥은. 이런 흐름 부분으로 뒤늦게 이렇게 줄기차게 내려오면서 뭐 그렇게 찔찔찔 내려오는 건 그나마 덜한데 그죠? 뒤늦게 따라서 내려오고 있는 라인 부분들 그런 흐름들이 깨지면 그죠? 더 박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개별 종목 위주로. 그래서 개별 종목 뭐 중소형주 개별 종목 대응해야 된다? 지금 개별 종목 대응할 판이 아니다. 판 자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판이 되려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런 판이 끝나야 된다. 잘 보세요. 기아. 뭐 실적이나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은 기아가 지금 시가총액으로 이거보다 더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지. 우리 회원님한테는 제가 11만 원 이상 들어오면 매도하라고 그랬는데 응? 무슨 얘기냐. 실적으로 보면 그죠? 이후에 전기차 전환을 하면서 포드가 전기차 한 대당 팔 때 4,850만 원 손실이잖아. 그런데 뭐 현대 기아는 공개를 안 하니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올해 전기차 판매 목표치를 늘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도 수익성을 유지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긴 해도 뭐 절대적인 PBR이나 관점에서 보기엔 싼 건 분명한 거지, 기아가. 그죠? 그리고 지금 얘가 정고점 돌파를 이렇게 가뿐하게 해버렸어. 그죠? 그럼 이제 10만 원만 깨지 않으면 되잖아. 그죠? 10만 원만 깨지 않으면 12만 원 라인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있는 거고. 저는 항상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더 좋다란 말을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었고, 그죠? 거기에 은행주들 잘 보시면 은행주들 지금 여기 장기 박스 그죠? 1년 넘는 박스 라인을 딱 돌아 나왔어. 오늘부로 다 돌아 나온 거예요. 그죠? 1년 반 동안 거의 소외됐던 애잖아. 은행들이. 뭐 때문에? 윤 정부 들어서서 뭐 별의별 얘기 많았었잖아. 은행과 관련해서. 그죠? 거기에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과도 연관돼 있고 또 그런데 사실 은행주 올라가면 안 되지. 개벽다구들이. 그죠?
왜냐? 여러분들 저 홍콩 H지수 ELS 판매하고 했던 거 다 뭐 그런 거 에휴,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간 아까 정부가 이야기했던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꾸준히 예대 마진이든 개인의 피땀 이걸 쏙쏙 빼먹고 빼먹는 게 은행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죠? 개인한테는 3, 4% 주고 빌린 거에는 7, 8% 받으니 그 무위험 예대 마진 쭉쭉 빨아먹으면서 그죠? 그리고 ELS니 뭐니 판매해갖고 수수료 챙기고 그죠? 대한민국 국민 죽든 말든 그런 은행들이 올라가는 건 전 기분 나쁜데 여하튼 기술적 차트 흐름으로 보게 되면 뭐해? 더 올라갈 범위가 남아있잖아. 2월, 3월까지 2월 적어도 2월 달까지 3, 4월 그 4월에 배당 그거니까 그죠? 2월 정도까지는 더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는 레파토리가 던져졌잖아. 정부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금융지주나 신한지주나 다 모습 비슷해요. 그죠? 기업은행은 벌써 돌아나왔고 돌파했고 고점을. 그죠? 이런 쪽으로 자금이 가면 거기다가 맨날 그거 한 보험주들. 그죠? 일로 자금이 가면 뭐해? 다른 쪽 섹터에 소외를 받게 되는 거고 소외를 받으면 실망과 뭐해? 아까 이야기했잖아. 신용 잔고가 18조 거기에 코스닥 비중 높은 쪽 라인 그게 상대적으로 어느 한쪽이 시소 같아서 그죠? 이쪽 라인 부분이 올라가게 되면 이쪽으로는 힘을 못 받게 되고 못 받게 되면 이후에는 투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투매나 징조가 아직 없어. 코스닥이 투매 징조가 없다고. 왜? 거래소는 괜찮은데 코스닥만 많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직 투매 나온 게 아니에요. 투매가 나와야 저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코스닥은 뭐예요? 저점이 아직 안 나왔다. 그러면 뭐예요? 적어도 지금 아까 이야기했었던 저 PBR이나 지주사 그리고 그런 관련주들을 가지고 끌고 올라가는 시장 흐름 부분을 왜 자꾸 흐름으로 진행되면 나머지 쪽은 쉽지 않다는 거지. 그죠? 쉽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 그냥 헛한 거 아니에요. 잘 보셔. 왜 1분기 배당하고 결산 배당 누가 많이 하나. 그죠? 이건 예상이긴 해도. 그리고 뭡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그죠? 이거 10만 7천 원까지는 반드시 온다. 10만 8,400원까지 왔잖아. 그죠? HD현대일래. 응? 여기 또 이제 이격 조절도 쉬겠지. 그지? 응. 다른 애들보다 얼마나 세요? HD현대일렉은. 그죠? 재룡전기니 효성중공업이 오늘 LX일렉트릭 올라가긴 했어도. 그러니까 지금 섹터상으로 보게 되면 없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볼 거 이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죠? HD 현대일렉도 수주 잔고가 많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수주 잔고가 많아. 그죠? 자, 더 자세하게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은행 업종이나 보험 업종, 그죠? 거기다가 지주사, 기아 이 정도를 매매를 하지 않을 거라면 일단 피하셔. 피할 수 있는 쪽은. 특히 코스닥 개별 종목 쪽은. 코스닥은 부담스럽다. 아직도. 그거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이제 다음 주 가면 더 고민될 겁니다. 그런 흐름으로 항상 시장은 어떤 하드가 던져지면 그쪽으로 외인과 기관이 끌고 가면서 다른 쪽을 두드려 패. 두드려 팬다고. 왜? 지네들이 끌어올려서 어느 순간에는 개인한테 또 떠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 들어올 때까지 끌고 간다고. 따라올 때까지 끌고 가다가 뭐해? 바뀌는 흐름이 전개가 되지. 그죠? 이번 주 오늘까지는 뭡니까?
먼저 그거를 그제? 변화의 흐름을 안쪽 라인 부분이 먼저 들어간 거야. 그제? 그러면 이제 내일, 모레, 이틀 좀 올라온 폭이 있으니까 내일하고 모레 이틀 정도 숨고르기 조정이 나오겠지. 그때를 잘 노려서 그죠? 움직이는 게 포인트다. 함부로 그죠? 코스닥이 많이 빠졌다고 물타기 하거나 이러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절대 보유한 걸 내가 장기 성장성을 믿고 그대로 보유하게 하고 그죠? 있겠다라고 하면 조금 내가 추매를 하려면 매수 타이밍은 실적 발표 뚜껑 까보고 나서 하시라고 매번 이야기하지만 성장주들은 실적, 특히 영업이익보다 매출의 성장이 없는 성장주는 성장주가 아니지. 그죠? 영업이익은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 다방면으로 마케팅 활동이나 또 뭡니까? 설비 증설 이런 것 때문에 영업이익은 흔들릴 수 있어도 매출이 줄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성장주는 매출이 증가하는지 정말 내가 로봇 관련주 갖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매출은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고 더 사면 더 사야지 절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 타이밍은. 이해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이야기 안 했는데 매번 나가서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얘기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어려운 시장이고 순환하는 흐름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죠? 순환이 끝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게 주시장이야. 그게 위험한 시장이고 그게 힘든 시장이라고. 그런 가운데에서 변화 흐름 부분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 예, 도시나무꾼님, 기쁜 조약돌님, 예. 그러니까 중소형주 한두 종목 막 급등하고 이러는 거에 자꾸 현혹되면 안 된다고 지금은 조심해야 될 타임, 특히 코스닥은 높아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2차전지 궁금하신 분들은 2차전지도 종목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갈릴 거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들어오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우리 관리자투님, 그죠? 열심히 써주는데 제가 가입하란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 그죠? 저는 몇 달 동안 계속 그 가입하란 말 안 해, 잘. 왜? 시장이 지금 쉽게 수익 내주는 장이 아니거든. 이미 줄였어야지, 기쁜 조약들님. 응? 이미. 실적 발표, 자, 생각을 해보시라고. 실적이, 그죠? 가장 성장성이 좋았었던 섹터까지도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데 다른 애들이 실적이 잘 나올 거는 가뭄에 콩 나듯이 나지. 가뭄에 콩 나듯이. 특히 특히 미국 시장 AI 올라갔다고 AI나 그죠? 로봇이나 이런 쪽이 더 위험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